어디서 봤는데 이유 없는 언어 지연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예민해서 한 번씩 자폐인가 하고 걱정이 되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애가 굉장히 잘 놀고 그러거든요. 이지쌤, 이런 경우는 대체 뭔가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시고 이지아이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해는 잘 하면서 말은 안 느는 아이. 상황에 따라 말하는 그 능력의 편차가 너무 심한 아이라면 우리 아이가 혹시 HSP는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지쌤이 HSP, 초예민한 아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HSP를 들어보셨나요? HSP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민한 사람, 초예민자, 아주 예민한 사람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증상은 어떤 진단명이나 질병은 아니고요. 특정한 기질 타입을 뜻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HSP 유형의 사람들은 정서적이거나 감각적인 외부 자극에 대한 영향을 남들보다 더 크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극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평소 자극이 많은 환경,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되고 작은 소리나 작은 변화에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구마구 이게 나에게 막 들어와요. HSP는 선천적인 특성이고 일레인 아론 박사에 의해서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요. 박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 15%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HSP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 시기 때는 이게 언어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HSP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HSP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민해요. 그래서 잘 웁니다. 그런데 내성적 성향의 HSP 아동들은 우는 것 자체도 자신한테 자극이 되니까 그냥 조용한 모습으로 자극을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민감함을 많이 보이고요. 공간이 달라지면 낯을 되게 가리고 처음 보는 자극이나 물건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면서 먹는 것만 먹기,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짜증을 내기, 엄마의 목소리 톤이 변하거나 엄마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걸 보면서 눈치를 많이 보거나 감정적 동요를 보이는 모습 등도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HSP 아이들은 다양한 자극 자체에 민감함이 있고 또 쉽게 피로해지고 하다 보니 어린 시기 때 다양한 말소리를 입으로 내고 또 또래나 어른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이 늦은 것처럼 보이거나 또 어떨 때는 말을 좀 하는데 어떨 때는 입을 꾹 다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기 때는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그걸 많이 따라해보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그걸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극을 아이가 민감하게 느낄 경우에는 그만큼 따라하는 빈도도 적어질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무섭거나 좀 두려운 존재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조금 말이 늦은 시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지쌤이 찾아보니 지금 현재는 HSP의 특성과 이 언어 발달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HSP라고 해서 무조건 말이 느릴 수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감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은 자신이 구강을 움직일 때 느끼는 그 자극이나 또 타인의 목소리, 변화 이런 것들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평소 또래보다 과하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가정에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가 혹시 HSP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알레인 아론 박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는데요. 이지쌤이 체크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용 HSP 테스트예요. 1번, 우리 아이는 쉽게 깜짝 놀란다. 2번, 까슬한 옷이나 양말 안쪽 부분, 옷 라벨 등을 불편해한다.
3번, 놀라는 상황을 아이가 싫어하고 즐기지 않는다. 4번, 강한 처벌보다는 부드럽게 훈육을 했을 때 더 잘 받아들인다. 5번, 눈치가 빠른 편이다. 6번, 나이에 비해 어려운 단어를 쓴다. 7번, 작은 냄새에도 잘 알아차린다. 8번, 유머 감각이 좋은 편이다. 9번, 직관력이 있는 편이다. 10번, 하루를 신나게 보낸 날은 쉽게 잠들기 어려워한다. 11번, 큰 변화를 어려워한다. 12번, 젖거나 모래가 묻으면 옷을 갈아입고 싶어 한다. 13번, 질문을 많이 한다. 14번, 완벽주의적 성격이다. 15번, 다른 사람의 괴로운 감정을 금방 알아차린다. 16번, 조용한 놀이를 좋아한다. 17번,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신경이 쓰여 한다. 18번,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예를 들면 물건의 자리가 달라진 것이나 사람의 외모가 바뀐 것 등. 19번, 높은 곳에 오를 때는 안전을 먼저 살핀다. 20번, 낯선 이가 없을 때는 잘 수행하는 편이다. 21번, 사물을 깊게 느낀다. 방금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중 1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우리 아이가 HSP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과민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자 노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질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HSP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이 기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민감함 때문에 언어 발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평소 최대한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조금씩 천천히 아이에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어린이집의 경우 처음부터 너무 큰 곳을 보내기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시작한다든지 매 주말마다 새로운 곳에 놀러 가기보다는 한 번 갔었던 곳에 다음번 주말에 또 한 번 놀러 가보고 이렇게 여러 번 같은 곳을 갔다가 조금씩 새로운 곳으로 변경을 해보신다든지 또 음식의 경우는 무작정 이것저것 다양하게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우선 우리 아이가 원래 잘 먹는 음식을 조리법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주고 새 음식을 조금씩 첨가해 주신다든지 등등이요. 만약에 아이가 두부만 좋아한다면 오늘은 두부를 조금 부드럽게 구워줘 보고 내일은 두부를 바싹하게 조금 더 질감이 달라지게 구워줘 보거나 아니면 간의 세기를 달리해서 줘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아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어른이 옆에서 도와주면 아이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언어 발달도 쑥쑥 증진될 겁니다. EGI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HS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내 아이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소중하면서도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인 나 자신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에서 저 이지쌤이 언어 발달이 느린 다른 이유들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